30대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지났어요. 질풍노도처럼 게 달려왔습니다. 달려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벌써 이게 사실이 됐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퍽 들어가죠. 퍽 들어가죠. 이게 뭔가 충격이면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내가 시간이 지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가 우리가 40세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공자님도 40이 되면은 세상이 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불혹의 날이다. 불혹이 아니라 불혹. 미혹,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렇게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은 상황에서 어느 날 40대 되니까 조금만 10년만 지나면 50대 되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.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어떤 시기가 우리가 40대입니다. 그래서 오늘 40대를 어떻게 살면은 잘 살 것인지 또 40대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하게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이런 40대에 대한 얘기들은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. 많지만 저도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. 한갑 60대 한갑인데 20년 전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저 역시 번쩍 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시기의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시행착오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고 편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상에는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그래요. 정답은 답이 딱 하나예요. OX, OX. 근데 이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 있죠. 이렇게 하는 방법, 저렇게 하는 방법,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중년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청년이라고 부를지 스스로가 좀 애매할 정도로 이런 애매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40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50대, 60대, 70대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모든 사람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해서 취업 준비한다 뭐 한다 해서 20대를 보냈어요. 또 30대에 요새 얼마나 취업 난입니까? 이게 어렵잖아요.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또 취업이 돼서 뭐 정신없이 또 직장 생활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직장 생활에 또 눈치 보면서 뭐 야근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. 또 그 시기에 되게 또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가 뭐 늦게 결혼한 사람은 뭐 한 3, 4살 된 사람도 있고 또 좀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뭐 이미 유치원 뭐 초등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더 한 사람들은 뭐 중학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게 보니까는 나중에 또 대학까지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는 대학 비용도 이제 많이 들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들죠. 많이 들죠. 또 이제 대략 직장에서도 뭐 한 5년 차를 이미 넘어가지고 10년 차, 뭐 또는 뭐 12년 차, 13년 차 되다 보니까 회사 생활도 굉장히 익숙해지고 뭐 이런 건 굉장히 맞죠. 맞지만 이게 뭔가 직장에서도 뭔가 내가 이게 좀 밀리는 같은 느낌도 좀 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업무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했지만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게 더 이상 이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앞으로 직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이 불안한 생각도 든다 이제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이제 왠지 모르게 자녀들이 학비도 사교육비가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점점 들어 얘가 만약 몇 살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대학을 간다 할 때 대학 비용도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떨 것인가 이런 또 이렇게 불안감이 확 들고요. 뭐 빨리 한 사람은 집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전세를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되는데 전세가 매년 2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내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보면은 이게 친구들하고도 이미 좀 이렇게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. 뭐 처음에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별로 이렇게 뭐 별로 관심도 없었던 친구가 뭐 들려오는 얘기들 보니까는 뭐 자리가 잡혀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해외여행도 뭐 몇 개월 뭐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. 머리만 복잡하지 특별한 해결 방법은
잘 모르겠다 이거죠. 이것이 보통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20년 전 상황에 저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. 저는 뭐 평범한 직장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또 치열하게 서바이벌 게임을 했습니다. 치열하게 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때 IMF가 되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어요.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선배님들, 뭐 상무님, 뭐 전무님, 그다음에 부장님들 이렇게 봤을 때, 딱 그 모습이 저 같은 거예요. 제가 몇 년 뒤면 꼭 제가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지 않느냐.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. 저 역시 그때 애가 둘이 있었습니다. 자녀가 둘이 있었고, 뭐 초등학교 다녔고, 중학교 1, 2학년 다니고, 어릴 때 이게 앞으로 그 한 6, 7년 뒤에 대학을 한다면은 내 직장의 이 얼굴 가지고 또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회사도 워크아웃이 되고 하면서 제가 2000년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. 나와서 정말 큰 꿈을 꾸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15년을 했던 거죠. 15년을 하고 지금까지 홀로서기로 와서 20년까지 왔는데 큰 꿈을 꾸고 났지만 이게 직장인이 막상 나와서 홀로서기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. 대개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떤 그 규정, 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세계잖아요. 근데 이제 막상 직장에 나오면은 매뉴얼이라는 게 없습니다.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. 더욱이 첫 사업을 했던 것이 또 실패로 끝나고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은 상처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참 무능한 거 아닌가, 무능한 거 아닌가. 이 세상에 제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,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들었고요. 남자의 세계를 보면은 요 시기 40대 이 시기가 자 결혼을 했으면은 가장이 됩니다. 집안에서 가장. 그 다음에 애를 낳았으면 아빠가 돼요. 아빠. 또 당연히 또 남편이죠.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이게 자리를 이게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?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다가 나라로 떨어져 울고 하다가 제대로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을 딱 만났습니다. 그 분이 그때 당시로선 73세였어요. 73세였고 제가 43, 43세였죠. 그러니까 저하고 따져보니까 한 3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굉장히 지쳐 있었고 뭐 이렇게 혼자만의 그 자괴감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사회에 나와서 이게 온 곳이 굉장히 긴 줄 알았더니만 지나온 것보다 그분을 기준해서 보니까는 더 많이 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르투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월급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적 월급을 받는 것을 83년도에 처음 받았어요. 83년도에 처음 받고 2003년도니까 20년이잖아요. 20년이잖아요. 그리고 그분 73세의 그분을 보니까는 이 그분은 저보다 30년 정도 앞에 계신 분인데 정말 뭐 패기 있고 용기 있고 뭐 야 안 되는 일 없다 뭐 걸음걸이도 빠르고 뭐 대단한 거예요. 그래서 감히 넘사벽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야 세상에 저런 분이 다 계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을 딱 보니까 야 나도 저 나이 정도 될 때까지는 그래도 사회활동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를 어떤 현역으로서 일하겠다 하는 것을 75세로 잡았습니다. 75세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게 변치 않고 있고요. 그래서 75세를 잡다 보니까 그때 43살 때, 43세 때 앞으로 30년에 대한 이 갈 길을 다시 재설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재설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때 뭐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. 제가 2004년도에 대학이 변하면 국민이 행복해진다 라는 책을 처음 냈어요.
지금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책으로서의 큰 역할은 못했지만 그 내용상으로서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을 정리 차원에서 굉장히 용기를 가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2003년도에 그 책을 냈고요.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서자 해서 앞에 3년 동안에 헤매고 울고 불고 뭐 이랬던 그런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사업을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것이 준비를 해서 2005년도에 정식적으로 코리나 교윤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가 만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일을 또 저질렀는데 이 저 자신을 개발해야겠다, 자기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대학원에 제가 그 입학을 했어요. 대학원 입학했는데 와 이게 와이프한테도 많이 혼났습니다.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뭐 그게 필요 있냐 뭐 있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저 자신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. 일단 저지르니까 갔습니다. 포기 안 했고요. 바닥을 치고 일어서라 라는 책도 냈고요. 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냈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려 이게 3권의 책을 내게 된 거예요. 내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이제 작가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학위도 받고 많은 그 자기 개발을 하는데 게을리지 않았어요.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. 그렇게 말하기는 저 자신도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뭐 하지만 또 20년 전의 상황을 봤을 때 40을 맞이하는 사람들 또 40대에 가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, 체험을 통해서 얻는 체득이라고 그러죠. 체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하겠습니다.